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의 시작과 예환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2017년도 5월 달에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캡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처음에, 트레이딩 세계에 들어왔을 때 수익을 쉽게 내고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환상을 가졌고, 이후에 손실을 보고 난 뒤에 호황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개인 트레이더들이 수익이라는 하나의 목적하에 파생을 들어오지만 대다수 패자로 남게 되지요. 대다수 개인 트레이더들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레이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하나의 사업이며 직업입니다. 패자의 공통된 특징은 쉽게 판단하고 오직 수익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극히 일부 승자만이 살아남는 파생시장의 냉혹한 현실에서 아마추어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프로 트레이더의 마인드와 철학을 배우며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겠죠. 자,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올바른 트레이딩의 철학과 습관을 아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거래라는 것은요, 매수 매도죠. 추세를 취하는 게임이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지, 선행돼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죠. 이게 바로 차트 유형이에요. 차트형. 차트 유형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철학을 이야기해요. 그 바탕 위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도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건 차트를 알아야 되겠죠. 이를 또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깨닫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추세를 취하는 게임이며 시장의 움직임, 그에 대한 이해,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철학이죠.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이해는 차트 유형을 말하죠. 선행돼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위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똑같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이게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것이 뭐냐? 트레이더에게 필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도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서 제가 트레이딩 전략 전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실전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죠. 그러나 전략을 실행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외로움 이야기했죠. 우리 트레이더는 외롭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금전적,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후회를 하고 또한 회의를 가지게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과연 이 계통을 왜 들어왔나 하느니, 그러니 외로움, 특히 외로움. 그 다음에 제가 손실 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 볼 때는 또 상당히 엔돌핀이 돌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 후회와 회의도 가지게 됩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현실입니다. 트레이딩에 있어 실패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자꾸 그 반복 훈련, 차트 복귀 차트, 올바른 차트와 복귀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다 보면 우리가 깜빡해 하면서 아차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데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제가 자기의 어떠한 올바른 차트의 반복 훈련, 핵심 패턴, 내가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지 저항을 만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실수를 줄이면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들어와. 그냥 어떠니 수익이라는 막연한 꿈만 갖고 들어오니까 실패했을 때는 내가 실패를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저도 매매하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많았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을 뭘로 바꿨어요? 성공의 밑바탕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냐는 거야. 복귀 차트하고 이 차트가 과연 옳은지 그런지 검증하고 거래 기법을 수익이나 발전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건지 성공의 문을 두드리는 도전자가 될 것인지는 본인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몫. 트레이더 자신의 몫이에요. 누구한테 원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자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유튜브나 카톡, 유튜브 등등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카페, 뭐, 아카데미 등등에서 그 어절주없는 그냥 말빨에 속아. 그리고 뭐 5만원 갖고 또 100만원 갖고 1억을 벌었네. 뭐, 단타 이 기법을 해서 8천억을 벌었다는 등등. 이런데 현혹이 되는 거야, 자꾸.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관리 길을 선택은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 인지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뭔가 개혁을 하고 자신을 갖다가 발전시키려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아는 것부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요. 세상 만사가 그러듯이 내 돈을 지키는데 행운이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행운이란 것이요, 여러분, 트레이딩에서 행운이란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트레이딩은요, 로또하고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로또보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자, 분야를 이해하고 아는데 도전해야 된다. 알아야 돼, 뭐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패자가 되고 파산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들어오고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알지 못하다는 것이 고통 속이고 여러분들이 땅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야. 내가 그렇게 강조했죠.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해. 저는 이 차트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허구한 날 새벽에 보름달 보고 초생달 보고 제가 담배 피거든요. 담배 피면서 그때 제가 담배를 많이 피게 됐어요. 건강 안 좋아졌지만 고민 내가 과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겪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차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차트 정확하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트레이딩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왜? 매수매도밖에 없잖아.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자, 보세요. 이런 배짱도 있어야 돼. 아무도 가지 않는 길도 내가 걸으면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을 갖고 신념 갖고 일관되게 꾸준히 여러분 공부하면요, 분명히 성공입니다. 왜 외국 트레이더는 그 다 성공을 했는데 트레이더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 수조지요. 왜 한국 사람은 안 되냐 그 말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예전에 그 프로 트레이더가 보면 성공한 그 해외 트레이더를 보면서 나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니, 외국 사람들은 머리가 2개 달렸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 똑똑하잖아. 그래서 나는 해볼만 하다. 그러면서 도전을 했던 거예요. 끊임없는 도전으로. 전번에 제 메카니님이 그래도 알와이스 편 제가 방송했죠.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라. 거기에서 승률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카니님이 그러더라고. 대표님의 승률이 알와이스보다 더 낫다. 더 월등하다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변해줘. 아니면 포지션 매매를 하고 나는 데이, 스윙, 저는 단타, 초단타부터 초단타, 단타, 스윙, 포지션 다 치거든요. 왜? 작은 것부터 공부했으니까. 밑바탕부터 공부해서 왔으니까 그걸 다 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전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요. 제가 이거 이제 좀 발췌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보이스피싱을 능가하는 더욱 기발한 발상으로 주식과 해외 선물과 코인 등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현혹해 사기 행위를 처벌해요.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 사기 행위를 버젓이한데도 사법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카톡, 유튜브, 그 다음에 카페, 네이버 카페죠. 등의 전천후에 이제는요, 전천후로 이게 어려움과 탐욕을 이용하고 정목으로 코인 사용하여 가짜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넣게 하여 초기에는 수익을 좀 주죠. 낚시법으로 이용하죠. 수익을 좀 주고 이후에는 아예 그냥 통째로 그것도 며칠 한 달 걸려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큰 판 때리자 해서 그냥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이후 통째로 고객의 자산을 취하는 수법이 보이스피싱을 능가하고 인자는 1대1 매매로 해주겠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살하신 분들도 있었죠. 이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행위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제가 전번 강의에도 설명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주식에 그다음에 해외 선물에 트레이딩 해가지고 자살한 사례가 있죠. 그러면 이 사기치는 사람도 그 자살한 사례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이러니 사기 행위를 쳤을 때 내가 사기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교육을 위장한 교육을 또 위장해. 그리고 아카데미라는 업체를 만들어. 물론 저희도 이제 네이버 카페에 코뎀 차트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리딩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최근에는 또 메타5라는 프로그램을 또 딱 갖고 온 거야. 메타5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고객의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 자 보세요. 그냥 제가 적어놨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평가 담보이 비싸죠. 근데 보통 이제 나스닥 한 계약에 뭐 2천만 원 이상이죠. 교보가 좀 싸거든요. 교보가 한 1,7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메타5라는 프로그램은 10만 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100만 원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100대 1로 쪼개버리니까. 담보금이 비싸니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된다.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 들어왔다 하는 명목이지만은 실제로 해외 거래소라는 회사 거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말하는 이지스퀘어나 시트레이 등 자체는 국내에서 없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자기를 선전을 막 하죠. 근데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조사 결과 예전 해외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지스퀘어하고 시트레이더. 문제가 있어서 사라진 업체들이라. 그러니까 해외 선물도요. 국내에 대업체가 있는 것 같이 외국에도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대업체들이 어떠한 기준에 준하면이 예전에 전부 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권 있고 이 금융권이 지금 증권사에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제2의 거래소 불법 업체를 합법화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는 그래서 이 업체가 없으며 현재 외국에서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뭐 영어를 잘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 뭐 영국에 있다 해서 영국, 그다음에 스위스, 파나마, 미국 쪽에 전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실체가 없어. 근데 국내에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자 보세요. 카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해외 선물 거래소를 이용해야 이런 점이 많다고 많은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야. 딜러들이 말하지만 거래 주체인 해외 정식 선물 거래소가 없다는 것은 그냥 거래 주체, 이 딜러는 거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거래 주체에 어떤 우리나라 합법적인 거래소, 증권사와 같은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해외 건물 거래, 뭐 해외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가. 근데 회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딜러 자신이 거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딜러는 소개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그 뒤에 어떠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제가 이제 이게 궁금하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려면 들어오지 말래? 내가 신분을 밝혔지요. 유튜브에 보면 코뎀 자카라고 있다.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저희하고는 그래서 제가 내 아는 대업체가 있어요. 대업체만 뭐 한 10년, 15년 이상 한 분한테 내가 실장한테 연락해서 요즘에 해외 선물 중에서 메타5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지금 현재 이러니 딜러들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에 자기를 또 골로 아프대요. 왜 그냐? 옛날에는 대업체들은요 사기는 안 쳐. 왜? 매매하다가 이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전문가방하고 나눠 먹었거든. 근데 지금은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요즘에 그래서 대업체 비슷하게 메타5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우죽순으로 막 생겨났는데 얘들은 돈도 없대요. 왜? 우리가 선입금 시키면은 이제 프로그램 깔아주고 모의를 하다가 선입금하면 돈을 입금시키죠.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1, 2천만 원, 한 5천만 원 가면 업체 체리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전에 대업체하고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대업체들이 좀 큰 데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요놈들이 골치 아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이제 집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끝끝내 알아봤죠. 그리고 또한 이제 카페에서 아카데미라고 해성교육을 한다는 것을 보면 제가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진정한 해성 교육이 아니야. 왜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성 교육을 한다는 데 보면
전번 강의에 보면은 1200만원 갖고 120억 벌었다, 8천억 벌었다, 단타 매매 기법 하나로 이것들을 전부 방송했던, 그게 H트레이 아카데미 경우도 있고, S 아카데미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유혹적이고 탐욕적인 영상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고객을 유인한다. 교육 및 매매. 근데 거기에서 메타5를 이용해서 1계약당, 이게 그 아카데미라는 데서요, 메타5를 이용해서 1계약당 30불이야. 선불로 뜯어, 선불로. 그러면 자, 증권사하고 대업체가 몇 불이냐? 증권사가 2.5불입니다. 왕복이면 몇 불이냐? 5불이에요, 5불. 5불에 6배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물이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월물이 맞지 않고 자기 식으로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월물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뭔 말하냐? 미국의 시카고의 CME하고는 프로그램이 틀리다는 거예요. 월물이 맞지 않으니까. 정식 우리나라 거래소는 월물이 있잖아요. 우리 해외 선물에 보면이.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 항생하고는 매달물, 월물이 있는데 선물이니까 월물이 있는 거예요. 월물이 맞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이 받냐 했더니 자기들은 스프레드를 체계로차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거야. 체계로차. 이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들은 체계로차 발생하는 거. 체계로차라는 건요, 여러분, 증권사는 다 생깁니다. 체계로차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10불씩으로 이렇게 틀리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6배. 여러분 단타 치면요, 여러분 프로 이건 손실입니다. 자, 고객의 편의를 이용한 실질적인 수수료 착취. 모르는 사람은 해. 이 경우가 이제 H 아카데미 경우고, 그 외에 MT5 정말은 대업체가 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딜러 자체가 주체가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또한 대업체가 아닌지 이것은 내가 확인 못 해봤으니까 제가 의심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비슷한 S업체는 예전에 대업체 전문가 리리방을 운영했던 자들이에요. 이거. 현재 업체만 바꿔 상호만 바꿔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또한 상기업체와 비슷한 유형이며, 업체의 수법과 행위는 달라도 이런 유형의 업체들이 지금 우후죽순 날로 생기는 거예요. 날로. 이게 국내 현실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이런 업체가 날로 생기는데, 상계와 같은 이런 업체가 날로 진화되어 발전하는데 당국은 속수무책이야. 고객 자신이 분별력을 갖추고 판단해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이 사법당국에 고발하여도 잡기가 힘들다는 게 현실이에요. 거기 유튜브에 보면요, 거기 경찰 관계자가 이야기해요. 힘들다. 왜? 전부 이 사람들이 대포통장, 대포폰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자, 이런 중요한 영향은 정치권 및 사법부 그리고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현실 정치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건 진작 아니죠. 아니라 진영 논리, 권력욕이죠. 진영 논리와 자신의 권력욕. 권력욕이라는 것은요, 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한 진솔하지 못한 정치를 함으로써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니 온통 사회가 부정부패로 문들고, 이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까지도 혼탁해져 서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산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분별력이, 식별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 돌아가라고. 급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국민성이 너무 좀 급하지요. 뭐가 잘 된다면 우하고, 식당 하나 잘 된다면 우 생겼다가 다 망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트레이딩은요, 우리가 해외 선물 거래한다는 것은 남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의 계좌 돈 넣어서 절대 안 되고, 내 스스로도 하나하나씩 배워서 성장해 나가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트레이딩은요,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 당첨될 확률이 850만 분의 1이라 했죠. 그런데 트레이딩은요, 그보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집념과 또한 돈도 들어가겠죠. 돈은 일부분이겠죠. 한다면 여러분 실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또 트레이딩 세계예요. 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 강의에 돈만 많이 갖고 시작하면 뭐라 했어요? 이런 속도만 빠를 뿐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그 최은석 회장이 해외 선물로 어떤 전문가 만나서 돈을 따니까 수익을 올리니까 자금 횡령해서 거기 2천억 날렸잖아. 그게 바로 해외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깜빵 가서 그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4년 살았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그랬죠. 다음 방송에 거의 나옵니다만은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 가족과 형제와 가까운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 여러분의 생각 하나 잘못으로 가족이 고통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자,